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취업도 어려워지고요. 거기다가 취업의 정보 또한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신 많은 분들이 이제는 취업의 문이 너무 좁아져서 바늘구멍이 아니라 마이크로 구멍이 된 건 아닌가라고 우려를 많이 하실 텐데요. 그래서 가상세계인 메타버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따끈따끈한 취업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메타버스 취업 토크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충북의 바이오 기업과 함께 하도록 할 텐데, 자, 취업 토크 콘서트 3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진홍종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KPT의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진홍종입니다. 연구개발 총괄하면서 연구원 관리하고 채용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민주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충북 여성 새로일하기 지원본부 취업지원 팀장 유민주입니다. 저희는 여성 경제활동을 촉진을 위해 설립된 여성 취업기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정재민 사원님. 안녕하세요. 블루마운트 테크놀로지에서 현재 기술영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재민이라고 합니다. 현재 거래처 관리 및 신규 거래처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각종 영업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다들 취업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자 서로에게 한번 박수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진짜 취업의 그 성공 혹은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도전, 시행착오가 필요하잖아요. 그 모든 시행착오를 겪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라떼는 말이야 좀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우리 신입사원분이 계시는데 어때요? 라떼는 말이야 취업의 문이 좀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지금이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은 예전에도 어려웠던 것은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긴장되고 내가 잘할 수 있는가, 내가 원하는 일인가 항상 고민을 했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팀장님은요? 라떼는 그때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그때는 더 바늘구멍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바늘구멍이라고 하지만 저희 시대에는 가고자 하는 그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고자 하는 직종이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정된 직종으로만 가야 되니까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선택의 폭이 좁아서 어려웠다. 네네. 자, 이 모든 라떼를 들은 우리 신입사원님은 어떠세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저는 굉장히 그 바늘구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구멍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운이 좋게도 첫 번째 면접을 본 곳에 합격을 하게 되어서 지금이 그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지금 근무 중인데 되게 다른 경험자분들의 그런 경험들과는 반대로 굉장히 좀 수월하게 좀 진행이 된 편이라서 조금 바늘구멍이 좀 작다기보다는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조금 수월하게 조금 할 수 있지 않았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야,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항상 그걸 믿거든요. 그 취업을 성공하신 분 혹은 인생을 성공하신 분들이 운이 좋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저는 운칠기삼을 믿습니다. 그래서 운이 따라주는 건 필요하지만 그 운을 내가 잡기 위해서 정말 그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 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좀 잘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 한 번의 면접을 뚫고 취업에 성공하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반대로 가장 최근에 취업을 성공한 우리 정재민 사원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뭐였을까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시면은 저는 제 생각에 제가 면접을 좀 잘 본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유에서 조금 이제 합격점을 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면접할 때 그 당시의 분위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분위기도 되게 좋았고 질문하시는 거에 제가 대답도 되게 잘한 편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면접이 조금 유용하게 좀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접 중에서 좀 내가 기억나는 내가 대답을 참 잘했다라고 기억나는 질문이 있습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네.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조차 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당시의 분위기 정도만 좀 생각이 날 뿐이고 어떤 질문을 받아서 제가 대답을 했는지 정확하게 좀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좀 정신없이 좀 진행을 한 편인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잘 먹힌 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네요. 네.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잘한 것 같긴 하다. 네네네. 그 느낌만은 네네. 아직 기억이 난다. 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 팀장님은 신입사원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중간에 이직을 하신 거잖아요. 네.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달랐어요. 근데 업무도 달라서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곳에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뭐 인재상이나 이런 걸 좀 확인하고 거기에 맞춤에 있는 면접 질문이 있겠다 하고 예상하고 들어갔는데 그 예상하고 빛나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 회사에 와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너의 포부나 뭐 이런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인재상에 맞게끔 저도 얘기를 한다고 했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그 의지나 이런 게 잘 표현이 돼서 면접에 합격했다고는 생각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조금 면접 중에 좀 어필을 잘하거나 이렇게 하면 조금 합격되는 확률이 좀 높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최대한 나의 분위기, 소신, 그리고 좀 네네. 진정성 있게 담는 게 참 중요하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소장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위치예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간에 이직을 하셨는데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뭐 채용 면접이라기보다는 일단 회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뭐 영입을 한 케이스인데 일단 뭐 채용이든 뭐 영입이든 서로의 필요 조건이 맞으면은 진행하는 것이고 서로의 조건이 안 맞으면 진행을 안 하는 것인데 회사에서도 어떤 R&D 경력이 있고 거기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연구소장으로 찾고 있었고 저도 그 R&D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맞아서 요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내가 잘하는 일을 이제 컨택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직을 하신 거네요. 네,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이풀기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걸 보시는 많은 취준생분들이 정보를 얻어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부터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그 스펙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그 스펙들이 과연 유용하던가요? 제가 채용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결론은 전혀 유용하지 않다. 뭐 이런 입장인데 저도 직관적으로 느끼기에 신입 직원들 채용하면서 면접을 많이 보게 되는데 면접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실제로 채용돼서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한 스펙보다는 차라리 어떤 회사에 대한 이해도, 그 다음에 회사 조직에 대한 적응력,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도움되고 훨씬 더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팀장님은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스펙도 안 볼 수는 없어요. 보긴 하는데 그 스펙보다 그분이 이제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왔는지 아니면 직무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그 다음에 면접에서의 그 본인의 태도 이런 게 굉장히 조금 장점으로 작용을 했을 경우에 그 면접에 대한 성과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최근까지 스펙을 열심히 쌓았던 우리 신입사원님은요? 저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펙보다는 우선 이제 입사를 하고 실질적인 그런 근무에 투입이 됐을 때 이전에 쌓았던 스펙을 활용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시 0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전에 쌓았던 스펙과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실질적으로 일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스펙이 있을 거고요. 네. 그렇지 않은 스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이 회사에 정확하게 어떤 부서에 딱 들어가야지 라고 계획하신 분들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펙이 내가 지원한 회사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런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혹시 우리 신입사원님은 그런 정보를 혹시 어디서 얻으셨나요? 저는 주변의 동기들을 통해서 먼저 이제 취업을 한 선배들도 있고, 동기들이랑 선배들이 되게 많이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자주 많이 만나서 이제 듣고 취업에 관한 얘기도 많이 좀 접해보면서 뭐가 좋더라, 이것도 좋더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준비를 나름대로 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은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근무를 했을 때는 그 근무 환경을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요거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기술 영업팀 관련된 일을 할 때는 혹시 어떤 스펙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까? 스펙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기술 영업팀이잖아요.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기술이 어떤 분야에서 좀 필요하고 적용이 되는지 각자의 자신의 이제 전공이 있을 텐데, 그 전공에 맞춰서 지원을 하게 되면은 회사의 주된 업무, 그 다음에 주 아이템,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팀장님은 지금 일하시는 곳이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많은 그 이제 충북에 있는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어떤 왜 경력 단절이 있는 여성분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이제 막 취업을 준비하시는 여성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나요? 면접 중에요? 이제 지원팀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원팀이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와서 좀 뭐 상담을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 좀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제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다 보면 구직 상담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구직자들은 본인이 그 진로를 결정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결정을 못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진로가 결정되신 분들은 그 진로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취업하고 연계를 하고요. 만약에 진로 설정이 조금 불분명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좀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저희가 경력임 서비스를 좀 활용을 해서 그분이 본인이 갖고 있는 어쨌든 기본적인 그 기술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접목해서 그 부분이 본인하고 적성에 맞는지, 아니면 또 새로운 분야로 좀 갈 수 있는지, 경력을 재개발할 수 있는지, 아니면 경력을 이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보면서 그에 맞게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취업을 준비하러 오시는 분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원하는 이제 직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직종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좀 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시나요? 네네. 지금 정보는 뭐 HRD 넷이나 아니면 지역사회 내에서 이제 직업교육 훈련할 수 있는 기관을 저희가 이제 연계를 해서 그쪽에 있는 정보를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정보를 좀 활용해서 하고, 그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뭐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상의를 하면서 그 계획을 좀 수립하면서 취업할 수 있는 그 상담을 좀 하죠. 그런 식으로. 진짜 이 정보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하시는 일을 이제 다른 회사로 가서 또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업무에 대한 정보보다는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가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연구하고 준비하고 가셨나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회사 관련된 정보가 나와 있는 웹사이트나 뭐 이런 데 많이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어떤 제품들인가, 그 제품을 보면은 그 회사에서 기술이라든가 그 회사의 조직이 이 정도 예측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 많이 파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실 저도 그 취업 준비할 때 그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봅니다. 예, 들어가서 뭐 인재상이라든지 우리 회사가 원하는 비전 이런 게 꼭 적혀 있잖아요. 그런 문구도 많이 외웠고요.
사장님의 이름을 제일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저는 예, 괜히 가서 뭐 최재만 사장님은요, 뭐 이러면서 괜히 아는 척하고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요런 질문을 좀 해볼게요. 자, 이제는 취업하신 어떤 이제 재취업보다는 이제 취업을 하러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면접도 하시고 이제 서류, 이력서도 보시고 하실 텐데, 확실히 예전과 요즘에 그 이제 지원을 하는 그 취준생들의 이력서 양식이라든지 혹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달라졌습니까? 일단 저희는 채용할 때 이제 뭐 취업 포털 사이트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채용 공고를 내는데 그 결국은 양식이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쓰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이제 그 안에 채워지는 내용들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펙을 워낙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스펙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스펙을 만드는 행위들이 많이 보이고 그런 칸들이 많이 보이는 양상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양식도 양식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회사에 대한 이해도나 적응력,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채용할 때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이해도와 적응력을 내가 면접 때 혹은 이력서에 그 녹여서 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좀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인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채용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걸 최대한 활용하고, 또 그런 과정 없이 입사를 지원하는 직원들은 일단 면접할 때 회사에 대한 어떤 조금 찾아본다든가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아예 접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의 경험하고 스펙만 가지고 오는 채용자들이 있는데, 그런 지원자들보다는 회사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자기가 이 회사하고 맞는지, 자기의 뭐 전공이라든가 자기의 성격하고 맞는지, 그런 부분 고민한 흔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면접을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회사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회사가 어떤 상품을 만들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꼭 알아가야겠네요. 네. 자, 그럼 팀장님은 아마 이 토크 콘서트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경력 단절이라면 참 안타까운 게 있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점, 혹은 어쩌다 보니까 경력 단절이 처음에 1년은 괜찮은데 뭐 2, 3년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좀 마음이 조급하고 나 경력 단절인데 과연 재취업이 될까? 라고 실제 현실을 느끼신 분들이 굉장히 공감을 잘할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도 실제로 경력 단절이 3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또 팀장님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혹시라도 경력 단절이 있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더니 조금 취업에 한 데 도움이 됐습니다라는 팁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경력 단절 기간을 이제 3년을 겪긴 했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경력 단절을 굉장히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그래서 경력 단절 기간이 길어질수록 본인이 이제 노동시장에서 조금 위축되고 그다음에 자존감이 낮아지기 때문에 경력 단절 경우는 거의 1년 이상을 두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제 세대는 뭐 육아나 이런 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세대였기 때문에 경력 단절 기간 동안 준비를 좀 한 거죠. 제가 이제 그러니까 다시 복직을 하겠다는 어쨌든 마음가짐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세대에서 이제 경력 단절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많이 위축돼 있지만 그거를 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집에서 배우자랑 좀 상의를 하고 내가 그 복직에 대한 의지를 좀 높이고, 아니면 취업기관에 가서 좀 상담을 좀 받으시고, 그 지금 노동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고 복직을 준비하면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의지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경력 단절 있는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이제 가정이 있으니까 또 배우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네네.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아, 그렇게. 자, 그리고 우리 신입사원님,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스펙 얘기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스펙 얘기 중에 우리 소장님이 인턴 관련 얘기를 했거든요. 예. 실제로 우리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첫 직장으로 인턴을 많이 갑니다.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큼 일을 잘하는지를 이력서만 가지고는 사실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경험, 그 직무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원하기 마련인데 이 인턴 하기도 어려워요, 사실. 그렇죠? 어떠셨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인턴 개념과 비슷한 수습 기간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그 수습 기간 동안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회사나 본인에게 서로에게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가지고 나도 이제 솔직하게 근무에 임하고 회사에 적응하면서 내 스스로도 한번 평가를 해보고 또 회사에 대한 나의 평가도 한번 걸어보자 라는 자세로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맡은 분야에서 당시에는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합격을 바란다기보다는 일단은 저 스스로 좀 평가를 하고 싶어서 내가 얼만큼 나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좀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세를 좀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야, 진짜 마인드가 튼튼합니다. 네. 소장님 어떠세요? 혹시 이런 분이 면접으로 들어오면 인턴 사원으로 들어오면 1순위로 채용하고 싶은 직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취업을 한 방에 통과했어요. 그렇죠? 준비를 글쎄요. 남들이 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네. 하신 분들이 굉장히 울어요, 지금. 예. 물론 네, 그렇겠지만은 저는 제가 제 스스로 평가하기 저는 정말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운 7, 기 3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거의 운 10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운이 좋았던 케이스였고 운이 좋았던 만큼 또 기회가 생겼으니까 열심히 임해야겠다는 자세로 그렇게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살짝 정리를 해보자면 운 10, 여기에 딱 동의하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신입사원님의 마인드. 요 마인드가 튼튼한 사람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이게 뭐 훈련으로 통해서 길러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그동안 성장 배경, 뭐 가정 환경 이런 것들이 또 작용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운 10은 튼튼한 마인드. 예. 넘어져도 이게 뭐라고 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 마인드인 것 같아요. 예. 저도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가자고요. 예.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신입사원뿐만 아니라 이거 팀장님 그리고 소장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취업 또는 이직을 할 때 가장 고려되는 부분이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자, 임금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이 회사의 비전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이 회사의 복지, 뭐 이런 거가 굉장히 내가 이 회사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시험을 보는데,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데 고민된 사항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우리 신입사원님 같은 경우는 어떠셨어요? 저는 우선 여기가 첫 직장이고 현재 다니는 회사 첫 직장이고 다른 회사를 접해보지를 않아서 모든 게 다 처음이라서 어떤 비교 대상이 딱히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임금도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하고 뭐 다른 분야 어떤 작용하는 것들이 되게 많겠지만은 제가 근무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일단은 복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주변에 같이 이제 같은 시기에 입사를 해서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저희 회사에 비해서 복지가 조금 떨어지는 회사들도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조건들을 조금 그러니까 우선시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재민 사원님 같은 경우는 네.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가장 좋은 만족스러운 복지가 어떤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남들 쉴 때 같이 쉬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뭔가 되게 공감이 되는 네. 네, 말씀이에요. 네. 예. 제가 쉴 때 다른 뭐 주변의 사람들은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명절 때나 어떤 특별한 공휴일이나 그럴 때 못 쉬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보면 워라밸이 진짜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이제 젊은 취업 시장에 뛰어드는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이 워라밸을 진짜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팀장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조직 문화를 조금 중점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조직 문화에서 내가 정말 성장할 수 있는지, 이 회사의 비전하고 나하고 맞는지, 그래서 내가 성장으로 인해서 조직에 정말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와닿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장 좀 중점적으로 보면서 좀 지원을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 맞아요. 보통 이제 제 주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직할 때 임금 협상을 하시면서 이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현재 있는 회사보다 나의 가치를 더 높게 쳐주는 회사로 많이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소장님도 혹시 그런 케이스였습니까? 네, 일단 이직은 어쨌든 저는 이제 가치 관점에서 보면은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 미래 포텐셜이 있는 쪽을 더 선택을 많이 생각하고 했던 것 같아요. 현재는 조금 부족해 보여도 미래 가치가 있으면 그쪽을 선택하는 것이고, 현재는 조금 더 만족스러워 보이는데 미래의 포텐셜이 별로 없다. 그러면 그거는 선택해서 제해서 그런 정도의 의사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가 성장하고 뭐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으로 이제 성장하게 됐을 때 그 배에 함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자부심이 대단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그런 비전. 저는 약간 실질적인 이제 임금의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다들 꿈과 희망 약간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 메타버스 토크 콘서트에 굉장히 어울리는 말씀들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대기업을 이제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큰 임금이잖아요. 예. 주변에도 이제 대기업을 다니시는 이제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어때요? 혹시라도 나도 좀 더 준비해서 저런 데 갈 걸. 약간 이런 마음을 먹은 적은 없었나요? 마음을 먹은 적은 많죠. 맞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현실성을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변에 그런 현실성을 조금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눈높이만 높게 형성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것보다는 저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자신에게 맞는 그런 적합한 회사로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실적이다. 이게 참 잔인한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예, 본인의 한계라든지 지금의 환경을 인정한다라는 거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지금 뭐 소장님, 팀장님 다들 고개 끄덕끄덕 해주시면서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진짜 사람이 길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단은 본인의 그 환경에 맞춰서 한계에 맞춰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왜 우리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이직을 통해서 원하는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는 또 길이 새로 열리잖아요. 근데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좀 취업을 준비하는 특히 이제 대학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이거를 좀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내가 원했던 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는 팀장님과 소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막 취업하신 분들이 내가 취업할 때와 마인드가 많이 다르고 생각이 좀 다르고 가치관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에 신입 직원들 특히 보면서 느끼는 점은 일단 저는 솔직히 들어오면은 면담을 합니다. 면담을 하면은
한 3개월 정도 저희도 이제 수습 기간이 있는데 3개월 동안은 우리가 채용을 했지만 채용됐다는 생각보다는 본인이 여기 맞는지 솔직히 양쪽의 필요가 맞아야 되니까 오래 갈 수 있는 것이고 양쪽의 필요가 안 맞으면 오래 갈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가져라. 그래서 본인이 업무가 맞는지 그 다음에 자기 캐릭터에 맞는지 그러한 시간을 보통 한 3개월 정도 두고 서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얘기하다가 결국은 한 1년, 3년, 길게는 5년 이 정도의 짧은 계획을 가지고 입사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래도 평생 직장이나 최소 못해도 한 10년 정도 다녀보겠다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취업은 했지만 평생 직장은 아니다라는 네. 생각이 많으신 거죠. 네. 예. 팀장님은요? 저도 소장님 말에 공감을 해요. 지금 세대가 이제 많이 변해서 들어오는 분들 연령대가 많이 20대, 30대가 많다 보니까 자기가 여기서 정말 가치 있게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두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이 많다고 가치가 없는 건 아니지만 임금이 낮아도 내가 정말 여기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일에서 동참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같이 중점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도 수습 평가를 할 때 정말 같이 갈 수 있는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하거나 아니면 서로 이제 얘기를 통해서 얘기를 좀 나누는 거죠. 나눠서 우리의 비전과 너의 가치가 맞는지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하죠. 요즘은 이제 취업을 시작할 때 네. 아까 소장님께서는 이제 취업하는 이제 취업을 이제 신입 사원들 같은 경우 네. 이제 1년, 3년, 5년에 이제 위기가 한 번씩 오잖아요. 네. 지금 이제 3년 차인데 네. 어때요? 1년 차와 3년 차 둘 다 겪어 보면서 그런 위기의 순간이 좀 오던가요? 위기는 시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그 수습 기간 딱 3개월 조금 그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든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임했지만 그래도 부담감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조금 부담감을 안고 임했던 것 같은데 그 뒤로 왔을 때는 현재까지 왔을 때는 크게 뭐 위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중간에 부서가 변경되면서 하는 일도 좀 달라지고 하긴 했지만은 또 그거에 맞게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임하고 있어서 크게 뭐 위기 상황이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지금 격하게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진짜 그 심사원님의 말씀이 제가 면접관이어도 이거는 100점 주고 싶어요. 그럴 정도로 멘탈의 흔들림이 거의 없네요. 예. 그래서 실제로 면접에 어떤 질문이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 지금 말씀만 딱 들어봐도 어떤 느낌으로 면접에 임했고 또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가 이제 느껴지네요. 예. 자 그러면 취업을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공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수시 채용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내가 경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공개 채용으로 좀 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공개 채용은 신입을 많이 뽑기 때문에 반대로 신입 같은 경우는 또 수시 채용이 가기 좀 어렵습니다. 경력이 없다 보니. 근데 이제 요새는 대기업 기준으로 보면 공개 채용이 이제 거의 없어진 분위기예요. 예. 그래서 수시 채용을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채용 시스템이 변하는 이 환경을 적응해야 되는 취준생 입장에서는 좀 어떤 게 도움이 될지 실질적인 현실적인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 사원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수시 채용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항상 길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바심을 갖지 않고 차근차근 한 번에 안 되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좀 나가게 되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든 수시 채용의 그런 그 기회는 많고 열려있는 길도 많으니까 좀 조바심을 갖지 않고 좀 자신감 있게 조금 임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의 전환을 차라리 1년에 한 번, 두 번 있는 공개 채용보다는 자주 기회가 생기는 수시 채용을 노려라 네. 라는 그런 말씀이신 네.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월에 수시 채용을 했다, 뭐 3월에 수시 채용했다. 그러면 1월 때 좀 준비해서 안 되면 3월에 다시 한번 또 준비를 해서 좀 더 본인의 스펙이라든지 이력서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팀장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시 채용이든 뭐 공개 채용이든 그 본인이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과정 중에 그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정보가 너무 많거든요. 그 정보를 좀 잘 파악하고 본인한테 맞는 정보를 좀 잘 습득을 해서 그거를 잘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보 과다로 인해서 어느 거를 좀 걸러내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인이 이제 수시 채용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 채용에 맞는 그 정보를 좀 입수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차근차근 이제 준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그 공개 채용이나 수시 채용이든 뭐 경력직을 원하거나 이렇게 하면 본인이 직무 기술서나 이런 거를 좀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많이 준비를 해서 조금 지원하면 조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소장님은요? 이제는 이직도 이직이지만 약간 취업자를 대하는, 이제 마주보는 입장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공개 채용이라는 건 접해보지는 못했는데, 일단 공개 채용, 수시 채용의 개념은 많이 좀 흐트러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중소기업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이직이 생겼을 때, 어떤 새로운 충원이 필요할 때, 그때 이제 수시로 채용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런 개념은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그런 정보들을 습득해서 뭐 지원하고 면접 보고 이런 과정들을 밟아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요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그 흔히 선입견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예. 그래서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을 노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선입견이잖아요. 여기가 더 복지가 좋을 것이다. 여기가 회사가 비전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그 막연한 그 선입견이 있을 텐데, 실제로 이제 중소기업에서 이제 일을 하시고 또 소장님도 일을 하시고 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선입견이 꼭 옳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저 개인적으로 사실은 저는 과거에는 대기업에 잠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도 잠깐 했었는데, 뭐 대기업 생각을 떠올려 보면은 일단 임금이나 복지가 중소기업보다 괜찮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인데, 일단 대기업은 조직이 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 자신의 발전하고 미래가치가 제 자신이 느끼기에는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소기업은 제가 성장하는 만큼 기업이 성장하고 조직이 성장하기 때문에 미래가치, 미래 포텐셜 이런 거를 좀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하나의 어떤 개인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이 고정관념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급여라든가 복지보다는 저는 이런 미래가치를 선택했기 때문에 중소기업 쪽으로 왔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보다 지금의 상황을 좀 비교해 보면 어때요? 일단은 저는 만족스럽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큰 조직 속에서는 이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요소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워낙 이제 구성원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중소기업에서 어떤 제 역량을 발휘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이런 것이 조금 더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잘하기까지 하면 최고의 직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팀장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취업 지원 업무를 하면서 이제 느낀 걸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대기업에서도 채용을 좀 많이 하고 중소기업에도 채용을 많이 하는데, 요즘은 대졸자가 많다 보니까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거의 큰 기업을 좀 선호를 하는데, 큰 기업에 가려면 본인이 거기에 맞는 이제 스펙이나 직무 경험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하면 당연히 그쪽에 지원을 하는데 그 직무 경험이나 이런 걸 준비하기에는 중견기업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 많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조금 경력을 쌓고 그 다음에 좀 대기업으로 조금 높게 이직하는 부분도 그 취업할 때 굉장히 조금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취업하고 연계할 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우리가 한 층을 오를 때 한 번에 오르기는 네네. 정말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계단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 보면 또 어느덧 한 층을 올라가고 또 그 다음 층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때요? 실제로 불과 3, 4년 전만 해도 대학생이었잖아요. 그 요즘은 이제 제가 듣기로는 1학년 때부터 취업 고민을 한다고 해요. 예. 어떻게 보면 좀 대학생 생활을 좀 즐기면서 자신의 진로, 그다음에 잘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좀 찾는 기간이 필요한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1학년 때부터 스펙을 많이 쌓는다고 합니다. 예. 이런 현실을 실제로 경험하셨나요? 저는 그 현실과 되게 반대로 생활을 했던 케이스라서 모르겠어요. 지금 학생들의 그 기준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저는 우선 제가 학교 생활을 했을 때는 공부하는 그렇게 가까운 그런 학생이 아니었어요. 놀기도 좋아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되게 많이 어울리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보통의 이제 대부분의 이제 남학생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고 뭐 공부에 임한다 뭐 이렇게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그것마저도 조금 늦춰져서 되게 늦게 공부를 좀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굳이 지금 학생들처럼 뭐 1학년 때부터 뭐 취업 준비를 한다거나 그거에 대해서 뭐 너무 목말라 있고 메말라 있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기보다는 학교 생활을 충분히 즐기고 나서도 취업에 도전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케이스니까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할 거 다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할 시기가 오면은 그때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요건 그러면 우리 좀 약간 쉬어가는 타임의 질문으로 네. 그러면 3년 전에 이제 딱 첫 취업에 하고 네. 인턴 전환이 이제 정규직 전환이 되면서 네. 첫 임금을 받았을 겁니다. 네. 월급을. 네. 그걸로 뭐 하셨어요? 일단은 제가 받은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만은 저는 부모님께 일단 절반을 드렸어요. 그동안 그 뒷바라지 해주시느라 되게 고생 많으셨다고 이제는 이제 제가 벌어서 이제 제가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식의 의미로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드렸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나머지 절반은 저 생활하는 데 썼죠. 아 그래요? 네. 보통 이제 취업을 시작하면 네. 본인이 사고 싶었던 거, 갖고 네. 싶었던 거를 이제 이렇게 쓱 하기 아, 마련인데 뭐 딱히 갖고 싶은 것도 없었고 뭐 그 액수가 또 큰 것도 아니었어서 뭐 이것저것 생활비 사용하다 보니까 없더라고요. 저도 월급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플렉스 하셨네요. 네, 뭐 네. 나름대로 또 했습니다. 그 맛에 또 취업 딱 성공했을 때 한번 뿌듯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팀장님은 어떠셨어요? 이직하고 첫 월급을. 그때는 뭐 아이들하고 그치 육아 있고 뭐 네. 학교 학생이다 보니까 생활비로 많이 썼지만 그 첫 월급이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아까 뭐 플렉스 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동안 갖고 싶었던 거 그거를 하나 사서 뭐 간직했던 것 같아요. 예, 예.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소장님께는 안 물어볼래요. 왠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하셨나요? 첫 월급이요. 예. 저도 이제 뭐 보통 일반적으로 쓰듯이 제가 이제 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썼던 것 같고요. 뭐 특별히 제 자신을 위해서 뭔가 투자를 했던 기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요런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시국이 굉장히 어려운 시국이에요. 네, 확실히.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업의 문도 많이 좁아졌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직을 준비했던 분들도 이직을 그만두는 이런 이제 시국이 와버렸어요. 물론 이제 곧 있으면 저희가 뭐 위드 코로나다 혹은 뭐 또 백신이 개발된다 하면서 좀 긍정적인 전망은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이 취업 시장이 굉장히 그 경직돼 있습니다. 예. 좀 이런 경직된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조바심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왜 나 때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힘들지?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지? 라는 절망감 또 상실감도 클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지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들이 있으면 한번 좀 생각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중소기업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항상 이제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공급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수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데 이 취업에서도 요즘 이 구직자들이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는 채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제 취업 포털 사이트에 구인 공고를 내도 이제 저희한테 이제 맞고 좀 열의가 있고 의지가 있는 사람 찾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직이 어렵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인가 그 데이터가 존재하는가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저희는 면접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이 채용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이 구직하기가 너무 어렵다. 여기 어떤 비대칭성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앞에 말씀을 조금 요약해서 드리게 되는데 결국은 자기한테 맞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잘 정의를 해서 조금 찾아본다면 얼마든지 취업할 곳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위안이 되는 말이네요. 예. 나를 고용해줄 회사는 언제든 있다. 예.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약간 조바심 났던 생각도 그래. 내가 지금 열심히 원하는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래 나를 받아주는 회사는 언제든지 있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자신감 있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팀장님은요? 저는 이제 취업 입장에서 이제 취업 지원 센터에 있다 보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 내 그 일자리 정보를 주는 기관이 많아요. 뭐 청년 희망센터, 대학교 일자리 본부, 저희 뭐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이런 취업 기관에 좀 도움을 좀 받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취업이 힘들다고 하지만 그 혼자 하는 것보다 이런 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조금 더 원활하게 조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취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이제 뭐 길게 보면 취업도 시작이잖아요. 인생에서 이제 시작이고 설계 단계다 보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조금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좀 좋은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신입사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는 후배가 아닌 취업 선배로서 많은 후배들에게 이제 정보도 알려주고 또 조언도 해줄 입장이 됐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취업문이 많이 어려워지고 또 마음의 상실감 또 절망감도 많이 느낄 우리 후배들한테 해줄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를 조금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현실을 먼저 조금 파악을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에게 맞는 본인의 환경이나 그다음에 본인의 뭐 전공 그 외에 모든 것들이 이제 조금 부합을 해서 현실을 파악하고 눈높이에 맞는 어떤 직장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조바심을 갖지 말고
천천히 좀 늦어도 되니까 어디든 뭐 정시 채용이든 수시 채용이든 기회는 많잖아요. 기회도 많고 갈 회사도 많고 할 일도 되게 많은 것 많으니 조바심을 갖지 말고 천천히 본인의 소신껏 준비하게 되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하고 싶은 드리고 싶은 말이 감사하면서 조금 근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되게 어려운 시기 속에서 또 나를 뽑아주고 채용을 해준 거에 좀 감사를 하면서 그거에 맞게 좀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서 좀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바이오 메타버스 취업 토크 콘서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메타버스 이 말이 굉장히 생소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 메타버스란 말을요, 불과 한 2달 전에 처음 들었거든요. 지금 뭐 실제로 기대하는 주식 상황도 보면요, 다 우상향일 정도로 굉장히 부응하는, 새롭게 떠오르는 이제 직업군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소장님부터 바이오 메타버스 관련된 업무, 그다음에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요 직군을 원할 때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좀 그 바이오 메타버스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저희가 바이오 메타버스라는 것을 저도 몇 개월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경험을 해보지 못했고, 일단 저희가 화장품 회사다 보니까 제 화장품 제품을 이제 홍보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잖아요. 이제 그 컨텐츠 중에 이제 웹사이트도 있고 유튜브 영상도 있고 이미지도 있는데, 그 영상을 이제 메타버스로 해서 가상현실 개념으로 제작을 하는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제품도 그 메타버스라는 개념으로 이제 제품 홍보를 해봐야겠다는 그러한 플랜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컨텐츠 제작을 좀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요 화장품도 어쨌든 식품, 그 다음에 의약품, 요쪽에 바이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데, 바이오 산업에서는 이제 메타버스의 활용도 계속 높아질 걸로 생각은 들어요. 저도 직접적으로 체험해보진 못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구직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스킬이나 기술이나 경력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그런 자리는 많이 창출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제 소장님이 다니시는 회사에서도 메타버스를 활용할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 어쨌든 그 업무를 책임지고 맡을 팀 부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취업 시장에서 TO가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이런 쪽으로 또 TO가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네요. 현재로서는 아니지만 어떤 미래로 보면은 신규 시장이라든가 어떤 신규 취업 시장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팀장님, 그 이제 메타버스를 굉장히 그 생소하게 들으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특히 이제 대학생 분들, 이제 취준생, 이제 첫 직장을 준비하는 취준생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흡수하고 또 적응도 빠를 것 같은데, 이제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경력 단절이 있는 분들이라면 요런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쉽게 요런 관련된 직군들 일이 있습니다를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토크 콘서트 이제 제목이 바이오 메타버스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라는 영역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헬스, 뭐 제약 바이오. 그래서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바이오 쪽은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메타버스랑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래서 이쪽 직군에 대한 어쨌든 직무나 이런 걸 조금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었어요. 저도 이제 메타버스가 좀 생소하긴 하거든요. 요즘 뭐 신조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메타버스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좀 이해를 좀 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아마 젊은 세대들은 바로바로 습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찾고서는 준비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직군 자체가 이제 가상현실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해야 되는데, 가상현실 세계에서의 어쨌든 면접이나 이런 거, 요즘은 또 AI 면접도 있잖아요. 기계로 면접을 보거든요. 그래서 눈빛 하나하나 움직임에 대한 부분도 미세하게 체크를 해서 이분이 지금 긴장하고 있다, 아니면 뭐 조금 뭐 릴렉스하다,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접목하는 직군의
분명히 아까 일자리는 창출할 것 같기 때문에 이쪽에 조금 관심이 있거나 이렇게 하시면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좀 도움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네. 최근 기사에도 그 AI 면접이 굉장히 화두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면접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상세계 또 메타버스를 통해서 비대면 면접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일반 면접은 왜 스터디라고 하잖아요. 서로 면접 스터디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내성을 좀 기를 수 있는데 AI 면접, 과연 AI가 나를 테스트할 수 있을까? 혹은 사람이 눈을 보지 않고 어떤 메타버스 속에서 면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희소성이 있고 생소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저항성 그리고 경험을 쌓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취업 지원센터에서 또 이런 그 경험을 좀 쌓을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주잖아요. 네네. 네. 저희도 지금 어쨌든 가상 면접을 좀 할 수 있거든요. 이제 VR 면접이라고 해서 VR 기기를 쏘고 본인이 원하는 직무에 클릭을 하면 거기에 맞는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상현실에서 그 질문을 받고 본인이 대답을 하거나 이러면 거기에 이제 결과물이라는 이런 거를 나와요. 그래서 본인이 질문이 어떻게 했는지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도움을 주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꼭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야, 가상에서 면접이라. 그 VR 처음 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멀미가 날 정도로 굉장히 현실감이 강합니다. 예. 제가 그 대학생 때 그런 관련된 전공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번지 점프 하는 VR 기기였는데 저는 가만히 있지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번지 점프를 하더라고요. 진짜로 소리 질렀습니다. 예. 그 정도로 확실히 경험하지 못하면 당황을 하게 마련이더라고요. 네. 지금 일하는 쪽이 네. 바이오 메타버스 쪽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전혀 연관이 없는 상태라서요. 그래요. 그럼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바이오 메타버스 토크 콘서트이다 보니까 정말 생소한 직군이에요. 네. 실제로 모든 대학생들이 새로운 이제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다 생소한 직군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대기업 이름은 알고 있지만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부서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바이오 메타버스든 혹은 다른 새로운 이름이든 다 생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생소한 직군이라든지 그다음에 생소한 기술이 필요한 취업 시장에 뛰어들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온라인이든 뭐 오프라인이든 주변에 뭐 친구들, 동기, 뭐 선배, 선후배들 굉장히 많고 또 요새는 또 유튜브나 어떤 또 다른 SNS나 뭐 취업 포털 사이트 그런 곳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참조를 해서 어떤 게 조금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어떤 거는 조금 실이 되고 그런 거를 조금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진짜 정보의 홍수입니다. 네. 저희 팀장님이 요즘은 정보를 너무 많이 접하기 때문에 우리 또 취업을 준비하는 신입 같은 경우들은 이 정보를 거르지 못해서 나오는 불상사들이 많은데 혹은 혹시 우리 신입사원님은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나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캐치해서 준비를 했는지 실제 경험담을 좀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전 제 전공에 맞춰서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분야도 제가 그 생각하고 있었던 R&D 처음에 입사를 할 때는 R&D 분야에서 이제 좀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실제로 R&D 분야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많이 물어보고 많이 상담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일을 하게 되고 근무 환경은 어떻고 실제로 듣는 거랑 기존에 들었던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 말이 뭐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서 나중에 입사를 하게 되고 실제로 근무를 할 때도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참고를 해서 좀 근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말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하게. R&D 이 R&D 부서를 취업하기 위해서 준비했을 때
혹시 어떤 걸 질문하셨고 또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가장 많이 물어봤어요. 너네 회사는? 너는 지금 거기서 무슨 일을 하냐? 실제로 너가 정확하게 하는 일이 뭐냐? 할 때마다 다 달라요, 얘기가. 누구는 뭐 이제 그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누구는 그 외의 것들 좀 보조 역할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데, 제가 거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부분만 조금 얻어서 본인이 실제로 지원을 한 부서에 조금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러니까 쫓아가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진짜 큰 용기인데 대단합니다. 예. 실제로 취업 준비할 때 그런 식으로 쫓아가서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주로 온라인이라든가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찾아보지 쫓아가서 물어보는 거는 대단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뭐 계속 운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한 방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팀장님도 실제 와서 좀 주변 사람들한테 야 거기 직장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니 이런 걸 물어보셨나요? 현직자들의 이야기 듣는 게 굉장히 생생한 것 같아요. 그런 적극성이 아마 취업까지 연계된 것 같아요. 취업에 성공하신 것 같아요. 네. 현직자 얘기들이 그러니까 결국 R&D는 연구개발이잖아요. 네. 연구개발은 그 이론도 중요하지만 현장성도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을 하는데 아마 현직자들의 얘기를 좀 생생하게 들어서 거기에서 본인이 장점을 좀 잘 살려서 하시면 취업 성공을 좀 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제가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저희는 이제 공개 채용이지만 사람을 이렇게 좀 자주 뽑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변 지인들이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 그리고 이번 면접은 어떤 사람들을 뽑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답변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 면접관이 아니잖아요. 제가 내 생각엔 이런 사람이 뽑힐 것 같은데 했는데 막상 또 아닌 경우도 많더라고요. 예. 여기에서 이제 주변 이제 지인분들이 이제 관련된 일을 원할 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예. 소장님처럼 소장님 회사에 좀 들어가고 싶은데 혹시 어떤 인재가 필요할까요? 실제 지금 이 취업 토크 콘서트를 보시는 분들도 소장님 다니는 회사 혹은 팀장님 회사 혹은 신입사원님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어떤 인재상들이 있으면 좋은지 이런 걸 좀 사실적으로 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요런 사람 정말 좋아합니다. 예, 딱 집어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뭐 우선이겠지만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직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저희 회사에서 경험을 가지고 자기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거나 아니면 그 가치를 높였다. 그러면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다른 기회를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러면은 저희는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물론 회사마다 다르고 기업의 경영 철학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직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단지 이제 회사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이거나 안 좋은 일로 이직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뭐 의견이 다르겠지만 그 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뭐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그런 거를 통해서 회사도 성장하고 회사도 성장했고 그 구성원이 나가서 또 다른 가치를 가진다면 그것이 우리 회사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해서 조금 더 자기가 성장하면서 조직도 성장시키겠다 이런 각오가 있으면은 충분히 저희는 수용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혹시라도 면접에 가게 되시면 저는 이 회사와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요 말을 꼭 넣으면 오케이 체크 하실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팀장님은 어떤 인재상이 우리 회사와 잘 맞을까요? 아마 조직에 계신 분들은 다 그런 공통적인 인재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취적이고 업무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소통이 잘 되시는 분. 그다음에 소통이 잘 되고 그 자기 업무 능력을 다른 부서하고
협업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채용은 반드시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의 인재상 중에 하나가 진취적이고 자기 일을 얼마나 가치를 갖고 일하냐, 소명이 있냐, 뭐 이런 걸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는데요. 그런 부분을 생각이 있으신 분은 같이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한번 역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실제 면접에 가셔서 본인의 그 진취적인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셨나요?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장점을 굉장히 많이 살려서 얘기한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거요? 제가 이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고 이제 상담을 하는 업무다 보니까 낯선 환경에서도 낯설지 않고 잘할 수 있다는 거를 많이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누가 오든지 아니면 어느 기업에 가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어필을 했고요. 그러니까 장점을 좀 극대화시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많은 그 트렌드가 취업에서 특히 면접에서 본인의 단점을 물어보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단점이 요렇게 해서 내가 장점으로 승화시켰다라는 이제 면접의 그 답변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 본인의 장점을 더 부각시키는 게 더 좋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신입사원님은요? 저는 일단 지원하는 부서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면은 우선 R&D 같은 분야는 전문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점이 나름대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공부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그런 점들도 있고 그렇게 봐서는 R&D 쪽 분야에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노력을 통해서 그런 전문성을 좀 기르는 게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술 영업 같은 직종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좀 전문적인 것들은 좀 기본적인 것만 어느 정도 갖추고 그 외 것들을 이제 성격적으로 좀 많이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적극성이라든가 아니면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명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네. 그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네.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자격증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100%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네. 그 자격증이 내가 하는 일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근데 제 경험에 의해서는 그게 100%는 다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가 있으면은 그 업무에 맞게 새로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게 조금 더 전문성을 기르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거까지만 마지막 질문 드리고 할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력서에 있는 스펙을 적는다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내가 이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짝 엿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은데 자 그런 의미로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관련 직종에서 어쨌든 있는 사람을 좀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R&D 기술직 같은 경우는 R&D 직군 같은 경우는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건가요? 사실 제 생각은 뭐 자격증도 좋겠지만은 관련 분야에서 어떤 경험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뭐 R&D 같은 경우는 실험을 하겠죠. 뭐 실험실에서 그 근무를 한번 해봤다. 아니면 그런 경험들이 있다. 그런 점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진취적이고 그다음에 이 회사에 얼마나 애정이 있는지를 면접에서 많이 확인하는 것 같은데 저도 실제로 제 경험담 살짝 말씀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이제 라디오 DJ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 전까지 한 번도 남자가 돼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뚫었습니다. 이때 했던 질문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저희 회사 자체가 주는 임금이 이 정도인데 생활이 가능하겠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변 집값 시세도 다 알아보고요. 월세 다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 일이 끝나고 나면 뭐 알바를 하든 뭐 아무튼 다른 일을 좀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굉장히 나중에 물어보니까 쟤 정말 많이 준비했구나. 그리고 정말 하고 싶어 했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셨다고 해요. 예. 이렇게 이제 여러분도 실제로 내가 원하는 직군 그리고 원하는 회사에 들어간다고 준비를 할 때는 진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애정이 있으면 더 집중하고 더 조사를 하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내가 회사를 먼저 선택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일 하고 싶은지 먼저 좀 선택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분과 함께 야 진짜 정말 많은 얘기 들어봤습니다. 뭐 실제 면접관의 입장에서 혹은 면접을 하는 신입 그리고 이직 그리고 경력 단절까지 있었던 이런 많은 취준생 분들 그리고 현재는 취업을 성공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자 오늘은요 저희가 바이오 메타버스 취업 토크 콘서트로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취업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알아보시고 또 많은 상실감도 느껴보시고 혹은 나는 이제 성공했어요. 이제 막 들어왔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오늘 취업 토크 콘서트 이 세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갖고요. 또 저희가 함께 들었던 정보를 들으시면서 앞으로 취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모두에게 취업 문이 활짝 열리기를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취업 토크 콘서트 여기서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